자, 지난 시간에 문제는 잘 풀어봤죠? 어려워도 풀어봐야 됩니다. 어려운 거를 자꾸 풀어야 되지. 쉬운 거를 좀 풀고, 아, 나 잘해. 이래버리면은, 그건 공부가 아니라 그냥 문제 푸는 기계고, 한 문제를 풀든, 열 문제를 풀든, 내가 하기 힘든 거를 자기 힘으로 풀어내는 게 좋은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해야지. 도전. 자, 3단원인데, 3단원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연계교재 사례 보면은, 여기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용어 나오지?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쌍극자 모멘트,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 어디 갔냐? 없었나? 요건데, 요런 용어가 나오는데, 요런 용어가 이제 좀 봐야 되는 용어고, 대부분은 2단원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공유전자쌍, 전자쌍 했고, 여기 전자가 바깥에 몇 개가 있는가 보니까 8개다. 이쪽도 8개다. 얘도 8개다. 얘도 8개다. 얘도 8개다. 작년에 배운 공유결합, 거기서 연결되는 겁니다. 촉이 좀 망가졌네? 아, 이 뒤에 문제에서 뭐 극성 분자도 있고 전기 음성도, 맞죠? 요런 용어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그 전에 조금 나가기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오늘 하는 내용은 통합과학에서 배운 거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진도표 이번에 이제 일정 나온 거 보니까, 기말고사까지 일정 나온 거 보니까 확실히 중간고사 이게 계약이 좀 밀리다 보니까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까지의 기간이 더 짧아요. 한 2주가 더 짧아. 지금 4월 16일부터 시작해서 중간고사 전까지 한 거보다 한 주가 짧은데, 아, 2주가 짧지. 그거를 그럼 한 주는 기말고사 범위를 들어가야 되는데 2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1단원 문제풀이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2번만 하면은 학교로 오기 때문에 학교 와서 이제 빠졌던 설명 보충 1시간, 그 다음에 문제 죽어라 푸는 시간 5시간인가 6시간 하면은 아마 기말고사 할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온 결합. 어디 갔노? 자, 이온 결합. 배운 적 있어, 이온 결합은. 자, 이온 결합은 뭐냐면은, 결론만 봅시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기적 인력이다. 그러니까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이제 만들어진 결합이 이온 결합이다. 그래서 이온 결합의 전기적 성질 해가지고 나오는데, 보자. 쭉 읽어보면은, 서로 다른 전하를 띤 이온들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단단히 결합을 하고 있어. 단단히 결합하고 있으니까 결합이 잘 안 떨어지니까, 자, 그거 18차 시 할 때 얘기했죠. 고체, 액체, 기체. 단단히 결합하고 있어. 얘들이 잘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니까 상온에서 대부분 뭐다? 고체 상태이다. 자, 우리가 결합이란 거를 총 3가지 배울 건데, 3가지. 요 3가지의 대표적인 물질 하나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온 결합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소금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금은 보통 상온 이런 25도씨에서 고체 상태. 자, 전기전도성 요거도 했지. 자,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뭐냐면은 전류라는 단어의 뜻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전류는 뭐 전기가 흐른다. 초등학교 때는 전기가 흐르는 걸 전류라 배우고, 이제 중학교 때는 그 전기가 흐르는 게 전자가 움직이는 거 전류라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뭐라 생각하면은 전자가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 전자가 크게 보면은, 전자의 범위를 좀 더 크게 확장하면은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다. 자,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는 걸 우리가 전류라 그러면은, 자, 양이온과 음이온 마이너스 펜이 안 보이네? 빨대. 얘는 보이나? 얘도 안 보이네? 이게 크로마키 기능 쓰다 보니까.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파스.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자, 얘들이 고체일 때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입자가 움직이질 않지.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데, 얘들이 액체 살짝만 떨어져도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데로 가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될 수 있다? 흐를 수 있다.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액체 상태에서 액체나 수용액 상태 두 개는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액체, 수용액. 여기서는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 수용액이란 건 뭐냐면, 이게 물에 넣고 소금물이 됐어. 그러면은 물에 들어가면은 물에 있는 플러스 부분이 마이너스를 땡겨가고 물에 있는 마이너스 부분이 플러스를 땡겨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분리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분리되니까 똑같지. 흩어져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야? 양이온은 마이너스, 음이온은 플러스로 이동할 수 있어서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요런 걸 얘기하고, 요거 다 배웠던 거지. 그러니까 자, 이온 결합과 전자, 요거는 줄을 쳐놔야 돼. 줄을 쳐놔야 되는데 쓸데없는 내용인데, 이게 문제에 보면 가끔 기억, 니은, 디귿하는 그 지문으로 나와. 지문으로. 자, 읽어보면 너무 당연한 소리야. 이온 결합 물질의 용융에게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성분은 서로 분해되는 것으로 보아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전자가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우리는 이온 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미 알고 있어. 자, 입자가 두 개 있으면 전자가 한 개 1로 이동하니까 얘는 플러스 양이온, 얘는 음이온 되니까 두 개 사이의 인력.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고 그 사이 인력 생겨서 결합하는 게 이온 결합이라고 배웠지. 이미 전자가 관여하는 거를 이온 결합 만들어질 때부터 알고 있었어. 근데 그거를 그냥 역으로 푸는 거야. 역으로. 자, 용융액이라고 하는 거는 액체 상태입니다. 액체 상태. 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줄만 쳐놓고,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줄만 쳐놓고 너무 당연한 소리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 자, 용융액 같은 경우에는 자, NaCl의 액체죠. 자, 그러면은 이 용액에 들어있는 입자는 뭐밖에 없냐? 자,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밖에 없기 때문에, 자, 플러스 극에서는 뭐가 생긴다? Cl2가 생기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Na 금속 고체가 생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Cl2가 나온다라고 당연히 안 해. 자, 뭐라 그러냐면은 황록색 기체, 달걀 썩는 냄새, 이런 식으로 Cl2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Cl2의 특징. 그럼 여기는 뭐냐면은 은백색 광택이 나는 고체. 이런 식으로 얘들의 특징 가지고 이런 게 나왔다 설명하지, 그냥 염소가 나왔습니다, 나트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절대 문제 안 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잠깐 보고 오케이, 볼 거 없네. 밑에 있구나. 자, 공유결합의 전기적 성질. 공유결합은 갑자기 공유결합? 위에 이온결합의 전기적 성질, 이번에 공유결합의 전기적 성질. 자, 공유결합 물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 공유결합 물질. 자, 분자결합, 분자성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분자결정, 원자결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물, 이산화탄소, 설탕 같이 이런 덩어리들이 이제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런 덩어리 뭉친 게 이제 분자결합 물질, 분자결정. 그 다음에 흑연이나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C 이런 식으로 원자들 사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원자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둘 다 뭐냐?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공유결합 물질은 당연히 전기가 안 통해요.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 CO2. 자, 분자결정은 CO2. 그 다음에 얘는 흑연, 얘는 원자결정.
이렇게 공결합의 대표적인 물질 요거 두 개 하면 됩니다. 자, 당연히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는 전기가 안 통합니다. 자, 공결합 물질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온이나 전자가 없으므로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 액체도 없어. 고체도 없고 액체도 없고 수용액도 수용액은 여기 수용액이 왜 없냐면은 수용액은 나중에 극성 분자를 배우면은 극성 분자는 물에 녹아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뺍니다. 자, 그래서 단 흑연은 예외. 흑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어. 자유전자라고 부르는 금속에서 나타나는 입자가 있는데 그 자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들이 움직이면서 전하를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자, 3번 물의 전기 분해. 자, 물에 황산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을 소량 넣고 전기 분해하면, 자, 여기 나오는 거는 이건데, 자, 요 문장은 없어도 되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왜 없어도 되냐? 우리가 물이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는데 순수한 물이지. 지금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해. 안 통하니까 그냥 전기 통하라고 넣어주는 거야. 전기 통하라고. 뭐 황산나트륨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전기 통하라고 넣어주는 겁니다. 전기 통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에서는 수소기체, 요 결과값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에서는 산소기체가 발생한다. 결과값 알고 있으면 돼요. 자, 4번은 똑같은 말입니다. 공유결합 물질이 물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성분원소로 분해되는 것으로 보아 공유결합 형성될 때 전자가 관여한다. 자, 공유결합이라는 게 뭐였어? 전자를 서로 어떻게 한다? 주고받고. 전자, 니 전자, 내 전자 주고받아가지고 뭐야? 전자를 서로 주고받으니까 이미 관여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도 앞에 것처럼 필요 없지만 문제에 나오는 거. 자, 여기 탐구자료 살펴보기나 요 밑에 위아래 두 개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3번 화학결합과 옥텟규칙. 자,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도 통합과학에서 했습니다. 왜 결합을 하는가? 안정해지기 위해서 한다 했습니다. 안정하다는 거는 옥텟규칙을 만족한다는 거기 때문에, 자, 대부분 화학결합은 옥텟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활성 기체, 얘들은 이미 옥텟규칙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결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여기 나오는 거 좀 읽어봅시다. 얘는 했고, 자, 2번 옥텟규칙이 무엇인가? 18조기의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또는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비활성 기체같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워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는 경향을 뜻한다. 요 얘기가 옥텟규칙이죠. 몇 개? 8개. 요거도 OCT 8을 뜻하는 접두어가 붙어있죠. 그래서 8개. 자, 18쪽 이외의 원자들은 화학결합을 통해서 18쪽 원소와 같아지려고 한다. 아까 얘기한 거죠. 따라서 옥텟규칙은 이온의 형성이나 공유결합 형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자, 이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잘 보자는 겁니다. 자, 양이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참고로 지금 하고 있는 거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기말고사 범위. 근데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트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밑에 그림으로 바로 봅시다. 자, 얘는 지금 한 개가 있어. 바깥에, 가장 바깥에. 몇 개가 돼야 된다? 8개가 되고 싶어. 한 개인데 8개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7개를 더 할 것이냐, 그냥 한 개를 뺄 것이냐. 한 개를 빼면은 껍질이 사라지는, 7개를 더하면은 여기에 전자가 다다닥 들어오는 거고, 한 개를 빼는 거는 그냥 껍질이 하나 사라지면 돼. 둘 중에 뭐가 더 쉬운가를 보면 돼요. 이거 어렵지? 얘가 훨씬 쉬우니까 한 개를 잃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나트륨 이온이 만들어진다. 네온과의 전자 배치 같지. 이거 등전제 이온할 때 배웠습니다. 자, 음연의 형성. 자, 이번에는 원자가 전자를 얻는다. 자, 염화이온. 이번에는 염소 원자는 바깥에 7개 있어. 7개. 자, 7개가 지금 8개가 돼야 돼. 한 개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은 7개를 잃을 것이냐. 당연히 한 개 얻는 게 더 쉬우니까 전자를 한 개 더 얻어서 음이온이 만들어진다. 염화이온, 음이온이 만들어집니다. 자, 얘는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다. 이런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요거는 여기 지금 105페이지인데 요거는 넘어갑니다. 자, 106페이지. 105페이지는 학교 와서 할 거예요. 학교 와서 중간고사 치고 할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106페이지 있는 거는 이걸 머리 싸매고 외우는 건 아닌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상식적으로 그냥 당연하게 쓰듯이 하는 건데, 이제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
그냥 이거 저거 하면 되는데 쟤들도 원격이란 게 있죠. 원자의 품격이라고. 그러니까 얘들도 이름을 불러주면 좋다. 어디 면접 가서 자 이게 무엇인가? 그거요. 하는 거보다 나트륨 이온이면 나트륨 이온이라고 하지 않아 이제는 소듐 이온. 근데 아직도 화학책에서는 나트륨 이온이란 말을 더 많이 쓰긴 합니다. 국제적으로 이제 표기법이 영어 표기법으로 바뀌면서 소듐을 쓰는 거지 아직도 나트륨이라고 해도 국제 학회 가서 다 먹힙니다. 그냥 NA만 적어도 먹히는데 뭐 기호니까 다 알아들어요 사람들. 그러면 CO 말고 코퍼를 하든지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 나트륨이니 소듐이니 뭐 크게 뭐 구분 짓지 말고 그냥 편한 대로 쓰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나중에는 소듐으로 익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은 그냥 마음대로 불러도 됩니다. 지금은. 자, 이온을 어떻게 이름을 불러주는가? 간단한 양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그냥 이온을 붙인다.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 구리 이온. 자, 여기에 1, 2라고 로마자가 붙어 있는데 여기 로마자는 뭐냐면 구리처럼 두 종류 이상의 이온이 존재하면 로마 숫자를 이용해 구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자가 있으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자, 구리 이온으로 이거를 쓰세요 하면은 쉬운 건 알겠는데 몇 플러스지? 하면 1 플러스 오케이 다 정답. 이런 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로마자 나오면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이런 거는 근데 몇 쪽이냐면은 3족에서 12족 우리 안 배운 족 있죠. 얘들을 전이금속이라 그러는데 주기율표에서 안 배운 부분 얘들은 산화수라고 부르는 요 위에 붙는 요거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왜냐면은 디오비타를 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디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그 다음 껍질의 s오비탈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전자가 와리가리 해가지고 전자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쉽게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플러스 숫자가 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관계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듣고 치우고 나머지는 이렇게 부르는구나. 자, 양이온은 그냥 땡땡 이온. 자, 음이온. 자, 간단한 음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땡땡 화이온을 붙여 부른다. 그러니까 소가 있으면 소를 빼고 그러니까 I 같은 경우는 아이오딘이니까 아이오딘 화이온. 자, 얘는 염소니까 소 떼고 염화이온 이렇게 부르죠. 염화이온.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한 거는 그냥 불러주면 됩니다. 그럼 간단한 거 아닌 경우에는 그냥 생긴 대로 불러주면 돼요. 생긴 대로. 자, CO3 2- 탄산이온입니다. 자, OH- 수산화이온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보이는 대로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 자, 이온결합은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 합이 항상 같아야 됩니다. 양이온의 총 전하량의 크기와 음이온의 총 전하량의 크기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니까 그 전하를 총 맞추는 거 그러니까 요걸로 해봅시다. 자, AN 플러스와 BN 마이너스로 하나의 화합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A, B 적고 나서 양이온을 항상 앞에 적어요. 항상 양이온이 앞에인 거 항상입니다. 이온 결합에서 양이온 무조건 앞에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의 원소 DC2 이렇게 적혀 있을 때 보통 우리가 공유결합이면은 C2D 적으면 되는데 문제에서 무조건 DC2로 고집해. C2D 적어도 되는 거를. 그 얘기는 D가 금속이다. 왜냐면은 이온결합은 양이온이 대부분 99.9% 금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D가 금속인 걸 찾을 수 있는 꿀팁인 거지 이거는. 자, 요런 거는 그냥 흘려듣지 말고 잘 캐치해야 됩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하냐면은 자, 돌아와서 얘를 앞에 얘를 뒤에. 그러니까 A가 N 플러스인 게 N개 존재하고 M 마이너스인 게 N개 존재하면은 얘는 MN 마이너스 MN 플러스니까 합이 얼마다? 0.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크로스로 넣어주면 되면 크로스로. 자, 이거 뒤에 다 볼 필요 없어. 그냥 우리한테 포인트는 뭐다? 크로스로 넣어줘라. 자, 이온결합 물질 명법. 음이온의 이름을 먼저 읽고 양이온 이름 나중에 읽을 때 이온은 생략한다. 그러니까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염화, 나트륨 이런 식으로 읽는 겁니다. 플로린화, 나트륨, 아이오딘화, 칼륨 이런 식으로 읽는데 영어로는 또 앞에서 뒤에야. 소듐, 클로라이드.
이런 식으로 영어로 적으면은 이런 식으로 양이온 먼저 음이온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말 빼고는 전부 양음순이고 우리말만 양순입니다. 자, 그런 거 알아놓으면 되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각각 음이온 뭐라 부르는 거 봐. 자, CO3. CO3 아까 E-인 거 배웠지만 NA가 우리가 플러스인 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몇 개? 두 개니까 얘는 통째로 E-, 통째로. 자, CO3가 통째로 E-, CA는 통째로 E+, 이런 거 보는 겁니다. CU는 황산골이 2 적혀 있으니까 CU가 E+니까 SO4는 얼마다? E-다. 이런 거 외워놓으면 편합니다. 나머지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봐놓으면 됩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의 결정 구조. 자, 이온결합 물질은 단지 한 쌍의 양이온과 음이온만 결합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자, 요거 잘 봅니다. 한 쌍의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결합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했으면은 얘들은 분자가 돼야 되는데 아니고니까 얘는 분자가 아닙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랑은 관련이 없어. 자,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이온결합을 형성하여 3차원적으로 둘러싼다. 그러니까 NaCl인데 NA가 100개 있고 CL이 100개 있다 그래서 우리가 NA 100, CL 100을 적는 게 아니라 NA랑 CL은 100대 100, 몇 대 몇? 1대 1로 존재하니까 얘들은 NaCl 적어서 얘들이 1대 1로 존재하고 있구나. B를 보는 거면 B.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 화학식에서는 B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실험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실험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오늘 마지막. 자, 요거 소금 생각하면 돼요. 소금. 자, 물에 대한 용이성. 소금 물에 잘 녹아. 자, 대부분의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다. 고체염화 나트륨 물에 녹으면은 분리돼서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있고. 자, 그 다음에 결정의 부서짐. 자, 요거는 뭐랑 비교하냐면은 금속결합이랑 비교합니다. 자, 비교하는 설명은 나중에 할 테니까 나중에 이제 105페이지 하고 나서 여기 지나갈 때 해달라 그러세요. 요거. 자, 이거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원리. 자, 금속이랑 왜 비교하는지는 나중에 설명하고 지금 예시만 들어줄게요. 자, 이온결합의 대표 물질은 소금. 그 다음에 금속결합의 대표 물질은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 자, 여러분 금반지 집에서 한 개 구해오면 됩니다. 순금일수록 좋습니다. 자, 그걸 갖고 뭐하냐? 망치로 두드리면은 답이 나옵니다. 소금, 굵은 소금 두드리면은 가루로 쪼개지만 금반지 두드리면은 엄마한테 맞습니다. 엄청나게 맞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금반지 변한 거 안 보면 안 되지. 금반지 어떻게 변했다? 납작하게 펼쳐지더라. 그런 거 잘 캐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은 톡톡톡 두드리면은 잘 깨진다. 그 이유는 지금 책에 그림으로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보면 되는데, 금속결합 왜 안 깨지는가는 나중에 책 가서 설명할게요. 금속결합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같이 할게요. 전기전도성 앞에서 했다. 고체는 안 통함. 액체나 수용액은 통함. 됐죠? 녹는 점 끓는 점.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어쨌든 양이온과 음이온이 얼마나 잘 붙어있냐, 전기적 인력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전기적 인력, 힘이지, 힘. 자, 쿨롱 힘이란 걸 쓸 건데 원래 Q1, Q2라 적어가지고 전하를 띤 두 개의 입자 사이에 전하량의 곱. 좀 이거는 제대로 적어야겠다. 자, 요거는 전하량의 곱. 그 다음에 요거는 거리의 제곱인데, 자, 결국에는 이 전하량의 곱과 거리의 제곱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온결합에 요거 붙어있는. 자, 우리가 녹는다 끓는다는 어쨌든 고체가 녹으면 떨어지는 거니까 이걸 떨어뜨리는데 들어가는 힘이 녹는 점에 얘네들을 얼마나 잘 떨어뜨리냐, 녹는 점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힘, 얘들이 붙어있는 힘보다 커야 떨어뜨리니까 결론은 얘들을 녹인다 끓인다 하는 거는 결국 얘들이 붙어있는 힘이 얼마나 센가, 이걸 보는 거죠. 얼마나 붙는 게 센가. 그래서 보면은 그 힘이 쿨롱 힘이고, 쿨롱 힘 한글로 적어줘야지. 쿨롱 힘입니다. 그 식이 요렇게 생겼는데 전하를 띤 두 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곱, 그 다음에 거리. 그러니까 여기 뭐라 적혔어?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분모가 작아지면 당연히 힘 커집니다. 그다음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당연히 분자가 커지면 당연히 힘 커지죠. 그러니까 뭐야? 거리가 가깝고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농지전 끌어도 높아진다. 보면 되는데, 자, 이 밑에 이제 이렇게 예시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문제는 항상 이거예요. 전하랑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여기 전부 다. 여기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럼 뭘 보냐? 전하랑이 같을 때 녹는 점 비교. 전하랑이 같을 때 녹는 점 비교. 그 다음에 전하랑이 다를 때. 전하랑이 다르면 거리도 봐야 되는데, 그럼 뭘 봐야 되냐? 이온 사이의 거리가 비슷한 얘랑 얘가 예시로 나옵니다. 거리가 비슷하면 우리는 전하랑 곱만 비교하면 되는데, 당연히 전하랑 곱 큰 산화 발음이 녹는 점 훨씬 높다.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오지? 녹는점 예시, 녹는점 예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이온결합 물질은 녹는 점을 구분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공유결합이 더 어려워요. 이거는 녹는 점 비교는. 이온결합은 전하량과 거리만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온 사이의 거리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맞잖아. 원자 반지름도 우리가 경향만 배웠지 데이터가 얼마나 안 배웠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걸 묻는다면 무조건 데이터를 주고 내기 때문에 뭘 찾는지를 잘 파악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문제는 안 풀어도 됩니다. 이거 어차피 여러분 기말고사 공부할 때 하면 되니까. 그거고, 다음 시간에는 공유결합을 했던 부분 있죠. 이중결합, 삼중결합 나오고 요 부분 하고, 전기음성도는 안 들어갑니다. 보자. 여기 금속 있네. 공유결합하고 이제 쌍극장 모멘트랑 전기음성 뛰어넘고 금속결합 잠깐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럼 이제 학교 와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치고 나서는 바로 거기 125페이지 105페이지였나? 105페이지 설명하고 쭉 넘어와서 전기음성도랑 쌍극장 모멘트 설명하고, 쌍극장 모멘트 아니구나 아직. 전자점식 설명하고 쭉쭉 금속 넘어가서 이제 어디까지 넘어가냐? 분자 구조. 그래서 쌍극장 모멘트 들어가겠네. 이제 여기서 들어가겠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거의 기하학입니다. 수학으로 치면은 기하학을 조금 하면은, 그러니까 입체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은 엄청나게 쉬운 단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만 잘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것저것 다 잘하도록 노력합시다. 한 과목만 하면 안 됩니다. 자, 수고. 끝.